안녕하세요. 챔프전 1차전이 끝났습니다. 좀 예상외의 결과가 있었고 LG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홈팬들의 열기가 강한 팀이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왔다. LG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첫 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하는 2차전을 지더라도 좀 여유가 있다는 거. 앞으로는 원정 경기를 다 지더라도 홈 경기만 다 이겨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중한 첫 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희철 감독도 외쳤던 원이고를 멈췄습니다. 네, 충격적이게도 전반까지 원희의 득점은 5점이었고 LG의 팀 수비가 되게 빛났었는데요. LG의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매치업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1번으로 원희를 보면서 어떻게든 원희를 수비하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뭐 환승역처럼 일단 가까이 있으면 들리고 간다. 내 주변에 원희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들리고 본다. 네, 이렇게 마레이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다른 선수들도 다 원희를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타마요는 포지션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원희랑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비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반대로 SK 입장에서는 이 원희의 매치업 상대들이 또 경기 초반에 득점들을 많이 올려줬어요. 뭐 최부경이라든지 오세근이라든지 그쪽에서 득점이 나오면서 꼭 원희가 득점을 안 하더라도 그 찬스가 난 쪽에서 득점이 나오면서 그렇게 득점 차가 많이 나지 않았다. 비슷하게 끌고 갔다.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건 김선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원희가 막힐 때 해줘야 되는 건 저는 김선영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득점도 좀 아쉬웠고 좀 나서서 내가 득점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못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투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희가 좀 수비에 막혔을 때 일단 제 느낌에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SK 입장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은 이 원희에 대한 수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것이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해요. 뭐 첫 번 지금은 1차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할 수 있었다 쳐도 앞으로도 이렇게 수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LG의 주전 출전 시간들을 보면 거의 38분, 37분, 뭐 35분 등 되게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도 1차전 가져오기 위해서 좀 출전 시간을 무리하게 부여했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었고,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1차전 가져왔기 때문에 무리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수비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렇게 수비에서 체력 소모가 심하면 분명히 공격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LG의 젊은 선수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평소대로 평소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큰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좀 얼거나 평상시에 어떤 자기의 실력을 좀 못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 선수들은 그런 건 전혀 없었다. 평소처럼 했고 담대하게 경기를 잘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타마요도 이렇게 오색은 상대로 범핑하면서 분리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양준석이나 유기상이 이렇게 3점 올라가는 것도 거침이 없어요. 그냥 발 맞췄다 싶으면 계속 올라간다. 그런 거는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LG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비에서 수비를 성공을 하고 자신 있게 속공을 가면서 3점 올라가는 모습. 또 이렇게 마레이에게 라페스를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되면 좀 거침없이 뭐 슛이든 패스든 잘 올라갔다. 그리고 타마요도 사쿼터 초반에 파울 트러블에 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울 퇴장도 안 당하고 파울아웃도 안 당하고 끝까지 경기를 잘 마쳤다. 그러니까 파울 트러블을 잘 견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타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수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매치업 상대를 대상으로
클로즈아웃 나갈 때는 굳이 그렇게 점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상대 슛페이커 이렇게 날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SK 4번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슈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슛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슛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점프까지 뛰면서 클로즈아웃 나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기상 같은 경우에도 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좀 돌파해서 레이업을 올려놓는 게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게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블락에 당하거나 이런데, 이게 좀 아쉽게 안 들어가고 이러면 나는 잘했는데 뭔가 운이 없어서 그래서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계속 이제 아쉽게 못 넣은 선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마무리를 레이업이나 이런 러너들에 대한 마무리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득점까지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SK랑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 마지막 클러치 때도 좀 아쉬웠어요. 물론 3점은 잘 넣었지만 돌파에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인덕 관련인데, 이게 좀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영준이 정인덕 상대로는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인덕은 좀 어떤 챔프전에 대한 압박감이 좀 느껴지고 좀 얼어 보였어요. 턴오버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 안영준이 LG를 상대로 한 어떤 평균 기록들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충분히 득점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1대1 득점도 나오고, 그래서 게임 초반에는 정인덕은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좀 허일영이랑 좀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되면서 허일영의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경기 후반에는 이때까지 좀 못 봤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정인덕이 양준석을 대신해서 리딩을 봐요. 피켓롤은 전개를 하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SK 입장에서는 양준석을 막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팅 멤버도 오전이 아니라 최원혁을 넣는 것처럼 좀 준비를 해왔던 거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오재현이나 최원혁이나 김태훈이나 이런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양준석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LG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수비를 할 모습을, 그러니까 수비를 할 기회를 아예 안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준석이 대놓고 핸들링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게 아니라 조금 숨기면서 좀 간결하게, 핸드오프도 간결하게 해서 좀 대놓고 상대의 어떤 백쿼터 디펜더들이랑 맞대지 않게 또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LG 입장에서. 그래서 양준석 대신에 정인덕을 핸들러로 내세우면서 상대의 어떤 빡센 수비들을 조금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러치 때도 비교적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마레이, 정인덕 투맨 게임으로 득점을 좀 손쉽게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벙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양준석이 공을 많이 잡고 공격을 전개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 공격 전개를 하는 것은 양준석이 아니라 정인덕이었다. 똑똑하게,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이 똑똑하게 준비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상대가 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이고를 못하게 만들었다. 상대가 백코트 디펜더들이 되게 강점이 있는 팀인데 그거를 수비를 할 기회를 안 줬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LG 입장에서는 또 매번 이렇게 양준석을 숨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SK 수비수들과 맞닥뜨릴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SK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1차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겠죠. 정인덕의 핸들러 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허일영 선수가 되게 쏠쏠했어요.
좀 생각보다 출전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가면서 뭐 정인덕이 좀 부진한 영향도 있고 예기치 않게 리바운드를 잡아서 풋백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 있거나 이런 게 팀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허일영 선수가 과거에 있었던 팀들을 전부 팀들이 과거에 속해 있던 팀들이 전부 우승을 했었습니다. 뭐 오리온스나 SK나 그래서 이렇게 허일영 토템설이 이렇게 솔솔 나오는데 LG 입장에서는 좋다. 허일영 보유 구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LG 팬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인지 창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에 찾아주셨고 정말 홈경기 못지않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정도면 좀 경기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정도이지 않나. 좀 파급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LG가 이제 LG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팀한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NBA를 예를 들면 뭐 덴버 원정이나 닉스의 원정이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원정처럼 좀 되게 시끄럽고 그 유별난 팬들의 어떤 함성과 열기가 분명히 원정 팀들의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팬들을 보유한 구단은 되게 든든하죠. 너네도 한번 홈경기 와봐라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1차전을 한번 살펴봤는데 1차전을 LG가 이김으로써 좀 시리즈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SK가 이겼으면 좀 4, 5차전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LG가 이김으로써 좀 시리즈가 길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농구팬 입장에서는 좀 결승전도 길게 하면 좋다. 한 게임이라도 더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좀 앞으로도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2차전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